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임상병리사를 알아보는 시간, 임상병리사 이모 조모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체열하신 적 다 있으시죠? 이 체열하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임상병리사 분들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호사가 아니라 임상병리사 분들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혈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임상병리사 두 분 모시고 헌혈과 체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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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 남부혈액원 공급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수진 선생님께서는 미용실 다녀오셨다고. 화장이 너무 예쁘게 잘 돼가지고 네.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네, 완전 마음에 듭니다. 그러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에서 혈액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임상병리사 김원정입니다. 김원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너먹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노래하는 임상병리사. 믿겠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지난 날의 너와 난 너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뜻하던 너의 체온마저도. 좋아하는 가수는 자우림을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어요. 흩어지는 널 붙잡을 수 없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후에 어떤 인기를 좀 체감하고 계십니까? 방송 되고 나서는 연락 안 되던 친구들도 연락이 오기도 했고, 네. 저희 회사에서는 유명 인사는 맞죠. 뭐 얼굴은 심지어 모르실 수 있지만 실물하고 화면이 많이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들 중에. 이 협회 유튜브를 통해서 더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세계 임상병리사 총회 IFBLS가 올 10월에 있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노래 저는 두 곡? 기회가 된다면 네. 다른 나라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비행기표만 주시면. 본격적으로 헌혈과 체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헌혈의 집에서 이제 헌혈자분들이 헌혈을 하게 되면 혈액 검체를 채취를 해요. 그러면 그 검체들이 저희한테 이송되어 오면 혈액 검사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거죠. 매도, 뭐 에이즈, 뭐 간염 검사 등등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진 선생님께서는 혈액 공급원이라고 공급팀. 아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헌혈한 혈액이 저희한테 오면 이제 혈액을 성분별로 우선 분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센터에서 검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정상 혈액이랑 이상 혈액을 선별해서 의료기관 요청에 따라서 공급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몸무게가 안 돼가지고 헌혈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네. 남자는 50kg 이상이 돼야 헌혈이 가능하고요. 여자는 네. 45kg 이상이 돼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저희 몸에 지금 체중의 한 8% 정도가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네. 감안해서 남녀 이렇게 몸무게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몸의 8%가 혈액이었군요. 나이도 또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이도 전혈 같은 경우에는 만 6세 이상 16세. 네네 고2 학생들부터 헌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살부터 남자, 여자에 따라서 몸무게가 차등해서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사실 김원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해당이 안 되시겠네요. 아닙니다. 53kg로 저 헌혈 60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이수진 선생님 헌혈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한 30번 정도 했습니다. 은장이죠. 오, 대단하시군요. 저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혈하면은 군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0대. 예를 들어 50대 이상도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헌혈은 이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헌혈자들이 보통 20대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네. 유럽 같은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이제 중장년층이 이제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우리나라도 중장년층 분들의 헌혈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30대에서 50대. 나는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안 할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겠네요. 좀 겁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오해도 아직 현존하는 건 사실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 여러분도 헌혈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헌혈하세요. 네. 아, 근데 이 얘기하니까 최근에 애를 낳으셨다면서요? 예. 네.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네. 지금 11개월 딸내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나이가 있으시네요? 네, 35입니다. 아, 솔직하신 우리 네, 김원정 임상병리사님. 코로나가 헌혈에도 어떻습니까? 영향을 좀 미쳤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학교나 뭐 직장 단체, 군부대 같은 데 우선 출입 제한이 많아가지고 네. 단체 헌혈이 거의 한 20% 정도 줄었고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길거리에 이제 사람들 유동인구가 줄다 보니까 개인 헌혈자들도 많이 줄어가지고 혈액 부족 상태가 엄청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아, 거의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격리도 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거의 전쟁 같았어요. 저희가 혈액이 2일부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계 단계라고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 헌혈 참여 문자를 보내서 겨우겨우 그 위기를 넘겼을 때도 있고, 단체 헌혈을 하면 헌혈 버스가 이제 단체 헌혈 장소로 가거든요. 네. 단체 헌혈 장소 앞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헌혈 버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빈번하고. 취소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헌혈을 하셨는데 네. 코로나에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그 혈액을 저희가 병원에 만약에 공급을 했다면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의료기관 분들도 힘드시고 저희도 힘들고. 헌혈한 그 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지만 혈액 내 항체로 이제 검사를 확진할 수 있게끔 개발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을 텐데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혈액원에서는 일정량의 혈액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응급수술이 터진다든지 급하게 이제 혈액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인근 혈액원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 최대한 이제 혈액을 공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혈액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또 위급한 상황이나 또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로 달려가야겠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꼭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헌혈을 좀 피하셨는데요. 본격적으로 헌혈을 위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혈액원에서 근무하시는 임상병리사 분들, 또 공급원에서 일하시는 임상병리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